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고고 앤 해피 뉴 이어! 지금은 해가 많이 졌는데 아까는 해가 이렇게 떠 있었거든요. 세상에 해가 너무 빨리 졌어. 아니 지금 시간이 4시 50분밖에 안 됐는데 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아직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그런 시간을 제가 고려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연광에서 겟레디미 하고 싶으면 한 12시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면서 지금 몇 시인지 대충 보일 거예요. 거의 지금 제 겟레디미가 해시계예요, 해시계. 또 2020년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으니까 지금부터 재미있게 봐주세요. 시작!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날씨만 좋고 온도는 추워요. 너무 추워.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을 웬만하면 안 켜는데 안 켤 수가 없더라고요. 스페니쉬 그레이입니다. 오늘은 1월 3일이네요 벌써. 참 시간 후딱 가네. 연초여도 후딱 가는 것 같고 연초 아니어도 후딱 가는 것 같고 시간은 멈춰있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2020년 첫 뷰티 영상입니다. 생일 선물 언박싱 영상에도 나왔는데 비오템에서 주신 컵이에요. 제가 그려져 있어요, 컵에. 메이크업을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새해 첫 영상인데 굉장히 텐션이 저 텐션. 디어클레어스 오일 드롭 발라줄게요. 어디 뭐 오늘 대단한 데 나가는 건 아니고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갈 것 같고 그냥 대부분 집에서 보내는 일정인데 오늘은 그래요.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이에요. 여기에 뭐가 났는데 안에 아프게 나가지고 세수하거나 이럴 때 엄청 아파요. 이제 짤 수가 없어요. 뭐 어디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뭐 세럼 같은 거 발라가지고 바로 오일 발라줬고요. 이거 되게 많이 썼죠? 엄청 많이 썼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비브 하이드레이션 겔 워터 튜브. 요즘에 피부에 뭐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은 티가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트러블들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막 기초 제품 엄청 안 바르고 완전 그 최악의 집순이 생활을 했거든요. 집순이도 집순이 나름이라고요. 집순이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되게 못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건강하지 않게 보냈습니다. 한 이틀 동안 넷플릭스 엄청 보고 이거는 1년을 무사히 보낸 나에 대한 보상이야 막 이러면서 보통은 1월 1일에 엄청 와 열심히 살자 막 이러면서 막 텐션 막 올려가지고 지내는데 저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쉬어야 돼 이러면서 좀 쉬었어요. 뭐도 안 바르고 막 보일러 빵빵 틀어놓고 건조하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굴에서 이게 모공이 막 막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피부가 아파하고 있어요. 또 일주일 정도 집중 관리해주면은 돌아올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러면. 디어클레어스에서 아이크림이 나온 거 여러분 모르셨죠? 제 채널을 통해서 디어클레어스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빨리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작년 말쯤에 디어클레어스에서 되게 신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빨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하나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후기를 해드릴게요. 이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막 이거 팔자주름에도 바르고 여기에도 주름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바르고 그러는데 아이크림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있던 주름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살짝 주름이 가 있잖아요, 얼굴에. 웃으면서 주름이 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계속 습관적으로 접히고 푹푹 들어가고 건조하게 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표정을 짓지 않아도 딱 그렇게 패여 있는 거예요. 배도 접었다 폈다 운동하면 왕자 생기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를 방지하는 용도지 있던 주름이 없어지진 않겠죠. 디어클레어스 아이크림의 장점은 눈시림이 없다는 거? 순하고 막 엄청 빡 기름지지 않아요. 흡수도 빨리 되고 필요 이상의 막 유분기라던가 눈이나 이런 연약한 피부에 해로운 그런 성분들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30에 접어들어서 노화 방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크림을 추천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좀
작년에 잘 쓴 아이템?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렇지 그냥 계속 잘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헤어 오일 리치. 이 라인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이 그림 그려진 것들은 다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아주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힐링버드. 오늘 아주 뷰티 찍으라는 그런 햇빛이네. 자연광이 아주 좋아요. 요즘에는 이제 건조하니까 이런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있어요. 로션 같은데 보통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얇게 발라야 되잖아요. 밀리니까 어느 정도 적당량을 발라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정돈을 좀 해주는데 막 모공을 쫙 메워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쫀쫀하게 모공을 막 막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프라이머는 부들부들하면서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되게 부들부들하게. 근데 얘는 쫀쫀하면서 뭔가 피부 결 정리를 좀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바르고 나면 좀 뻑뻑? 쫀쫀 뻑뻑 이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안 바르는 것보다는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더툴랩으로부터 이런 제품을 받았어요. 이렇게 작으면서 촘촘한 그런 브러쉬를 받았는데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디테일하게 바를 때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요. 모공 요철 없이 발라주는 그런 커버 제품인데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아주 귀여운 팔레트까지 왔어요. 이 제품 써줄게요. 코스알엑스 컨실러. 이렇게 중간짜리 108호 써줄게요. 먹여주는 느낌으로. 더툴랩에 있는 브러쉬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브러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좀 옆으로 넓고 큰 그런 파데 브러쉬가 있거든요. 걔의 작은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턱에 찌글찌글한 부위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르면은 붉고 막 이런 부분이 빠르게 커버가 되더라고요. 완전 얇게 발리는 게 엄청 큰 특징인 것 같고요. 원래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긴 해요.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게. 근데 그런 커버력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발랐을 때 딱 밀리면서 퍼지는 게 아니라 제가 딱 된 그 부분에 계속 쌓이는 느낌의 제가 바르는 딱 콕 집은 그 부분에서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내가 가리고자 하는 한 스팟에 딱 바르고 그 주변부를 이렇게 넓게 퍼뜨리잖아요. 그게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얘는. 그라데이션을 확 해주면서 퍼지니까. 이렇게 하고 같은 컨실러 23호인데요. 얘는 좀 붉은 색이 강해요. 그래서 눈 밑에 가려주기 좋거든요. 아주 어둡고 아주 붉은기를 띠고 있어요. 얘는 다크서클 가리는 데 써주고 아주 작은 브러쉬를 써볼게요. 너무 귀여워요. 이 큰 버전을 아니까 너무 귀여워. 비교가 좀 되시나요? 커버력이 높은 컨실러일수록 얇게 바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수월한 제품이에요. 이런 빽빽한 것들도 작게 나오면 쓸만하네요. 작년에 가장 많이 썼고 올해도 다 털어낼 이 메디큐브 레드 파운데이션 정말 잘 썼어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남았는데 뭐가 잘 썼다는 거야 하겠지만 이 정도를 쓴 파데가 없어요. 평소에 메이크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데일리로 막 집은 제품은 별로 없거든요. 약간 촉촉하면서 쫀쫀한 요 맥 파운데이션을 섞어줄게요. 아주 유용하네요, 이 팔레트. 너무 부피 크지도 않고 얘는 정말 조금만 써줘도 돼요. 거의 컨실러만큼 짠 것 같은데? 이게 입구가 이래가지고 조금 쓰기 불편하지만 1도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얘 꽁다리로 빼줄게요. 얘로 한번 발라볼까요? 거의 오늘
메디큐브의 지분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맥의 지분이 큰 조합. 어떨지? 좀 밝은 것 같은데? 커버력 아주 좋아. 살짝 밝게 됐지만 그래도 가봅니다. 더 이상 이 브러쉬에 파데가 안 남아있는 것 같아도 바르다 보면은 쫙쫙 나와요. 참을성을 갖고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올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쓸어줍니다. 결자국을 많이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제품인데 얇게 발리다 보니까 레이어드 될 때마다 그 레이어드 겹치는 부분이 뚜렷하면 그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쓸어주면서 무마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겹치는 부분이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굉장히 매트해져요, 제품이. 파데가 건조한 건가? 이렇게 말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더워요. 보일러 끄고 와야겠어.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 퍼프를 한번 두드려 줄게요. 그리고 이런 부위들이 지금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그만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랑 살짝 섞어서 가려줄게요. 눈썹 털을 좀 깎아줄 필요는 있는데 눈썹 그려주고 그 다음에 깎을래요.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사용해줄게요. 제가 뭔가 새해에 관련된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새로운 제품 꺼내서 쓰다 보면은 얘기를 못해요. 그 제품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고 저도 궁금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아까 막 청소를 하면서 그 책을 발견했어요. Q&A 북이라고 하루하루 질문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 질문에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노트거든요. 책이라기보다는 뭐 메모장 같은 건데 그거를 제가 재작년 말에 2018년 말에 사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작년에는 초반에만 막 쓰고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거의 아예 안 썼어요. 아예. 그냥 뭐 귀찮아서도 있고 시간이 없다기보다 그냥 심적인 여유가 없어서 뭔가 그런 질문에 응답을 하기 싫은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썩고 있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쓰지 않아. 약간 이생망 마인드 있죠, 이생망. 이번 올해는 망했다.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지금 시작하는 건 쓸모없으니까 내년부터 하자. 약간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올해는 망했어. 내년부터 약간 이런 생각에 안 썼는데 아까 청소를 하다가 다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1월 된 지 3일밖에 안 됐으니까 막 썼거든요. 3일치, 4일치를? 그날 기억나야만 쓸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추상적인 질문들도 있지만 뭐 오늘 입은 옷은 무엇인가요? 뭐 오늘 가장 뭐 짜증났던 일은 뭔가요? 막 이런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막 밀린 질문을 답하다 보니까 약간 옛날 어렸을 때처럼 밀린 일기 쓰던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약간 내 기억을 막 소환해가지고 조미료를 뿌려서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좀 싫어가지고 그냥 쓰기 싫으면 쓰지 말자 이랬는데 어릴 때 막 왜 그렇게 일기를 막 밀렸었는지 왜 이렇게 일기가 쓰기 싫어가지고 막 다 지나가지고 지어서 그렇게 썼는지 왜 그랬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간다 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러고 있는 1월 1일 질문이 그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 그래서 또 그 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요. 남이 아닌 온전히 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 책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할 기회가 없는 거죠. 나에 대해 성찰하는 하루에 막 100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그 몇 줄을 메우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건데 그 고민을 하면 그냥 쉽게 막 쓱쓱 쓸 수 있는 질문도 있겠지만 깊이가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입고 있나요? 이런 질문에도 가끔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출근을 하거나 매일매일 외출을 하거나 뭐 그날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돌아볼 수도 있고 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면은 뭐 내가 3일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없는 질문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아무래도 1월 1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게 그래도 작년 초에는 제가 그걸 써놔가지고 작년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했나 약간 컨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 나의 사소한 경험을 토대로 도움을 주는, 그게 결과적으로 나쁘게 쓰이지 않게 나의 경험을 쓰는 그런 거가 이제 나의 목적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사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고작 365일 지났을 뿐인데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작년에는 제가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았어요. 목적을 잃은 상태여가지고 뭘 해도 되게 막막하고, 어떤 사람이 나의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목적이 딱 설정이 되어버릴 때 되게 당황스럽고,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그랬었거든요. 삶의 목표가 아닌 목적을 묻는다는 거, 그거 되게 특이한 것 같지 않아요? 목표는 뭐 목표야 많죠. 삶의 목표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레어카인드에서 이런 섀도우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주 펄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발색을 좀 해보고 오늘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 오! 보이세요? 요 반짝반짝? 완전 오로라빛. 오. 발색을 해보니까 약간 바세린 광처럼 그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바세린 광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네, 사진을 찍거나 뭐 영상을 찍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쓰는 아이 프라이머 페인트팟 사용해줄게요.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좋은데 잊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자취하면서 이제 웬만큼 좀 쓴 제품들이라던가 오래된 제품들은 버리고 왔거든요. 또 워낙 화장품들이 많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일 때문에 계속 쌓여갈 예정이라서 웬만큼 이제 쓴 제품들은 빨리빨리 버리고 다른 제품들을 테스트해보고 비교해봐야 되니까 어딘가에 방치해놓고 안 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친구 집에서 발견하고, 아 이거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뭘 쓰고 있었던 거지? 각성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친구를 자주 애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어차피 프라이머를 견고한 걸 깔아줬기 때문에 베이스는 얇게만. 아까 뭐 목적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죠? 목표는 이루면은 없어지는 거기도 하고 되게 단발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적보다는. 그러니까 목적은 어떤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의지? 미래에 대한 기대? 정말 기대가 없지만 그래도 그 목적 하나 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목표는 나무라면 목적은 숲 같은 거죠. 그래서 답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것조차도 상황이 변하면은 목적도 바뀌는 거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애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약간 핑크 베이스예요. 요레베도 갈색처럼 보이지만 말린 장미 느낌의 매트한 컬러 깔아줄게요. 그래서 뭘 위해 살고 있나, 정말 이 삶을 포기하고 싶은데도 왜 포기하지 않고 뭐 때문에 내가 살았지? 그거를 이제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 던져줬을 때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인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독특하게.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떤 거든 경험하고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초반에는 한 것 같아요. 연초에는. 근데 작년 중순쯤부터 어느 순간 내가 목적을 잃었다. 내가 원래 바라봤던 목적을 나도 모르게 끝내버렸고 그 목적에 맞게 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목적을 잃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게 싫은 거죠. 끌려가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목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이 없으면 힘들다기보다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목적이 기존에 그냥 존재하고 있어서 적어 내려간 거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목적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컬러로 음영 넣어줄게요. 아주 살짝만 묻혀야 돼요. 발색이 너무 좋아요. 올해의 삶의 목적은 포기하지 않는 거. 뭐든지 포기하지 않는 삶. 끝장을 보는 삶. 그거는 즉 내가 전혀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기대해보는 거.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나의 내일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저의 목적이에요. 요새는 진짜 하나도 기대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브이로그를 보고 이러시면 제가 막 사람들도 좀 만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삶이 되게 바빠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저는 뭐 어떤 즐거운 일이 앞에 놓여져 있어도 기대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하루를 미션처럼 살았어요. 모든 게 미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웃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숙제처럼 심지어 인간관계도 친구도 가족과의 관계도 막 이런 거 다 해야만 하니까 그게 도리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굴 지켜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방법 완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냥 내일이 오는 게 짜증나고 막 어떤 특정한 날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날이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특정한 날이 너무 싫은 거? 이거 발라줄게요. 눈에다가 바르면 어떤 느낌이 날지 궁금하다. 확실히 뭐 바세린 광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 화면에서는 오묘한 오로라빛이 났던 이 제품. 손가락으로 이런 색깔 눈두덩이에 올리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별거 아니죠? 바르고 나니까. 오묘해. 이거는 어떻게 발라야 이 굵은 입자에 펄이 나오지? 본격적으로 눈 확장 타임! 이런 진한 애들을 써줄게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미래가 막막하겠지만 내일이 두렵다면 내일 모레가 기대되게 내일 모레도 착잡하다면 한 달 뒤라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게 뭐든지 경험하고 쌓아가다 보면은 두려움보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목적을 정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목적을 정한 거죠. 그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평생 그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노력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은 계속 쭉 이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퍼플색이랑 이 오렌지색을 섞어볼게요. 너무 오렌지는 안 어울릴 것 같고 약간 여기 핑크 기운이 있어가지고 퍼플색이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생 퍼플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했더니 이런 색이 나왔어요. 뷰러. 다들 해가 바뀌면 목표 정하기에 바쁘잖아요. 뭐 하기, 위시리스트 짜고 버킷리스트 짜고 목적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목적. 지금까지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왔고 어떤 힘이 원동력이 돼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고 그 수많은 목표들을 이루고 어떤 보람으로 내가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아이라이너? 30 됐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꼭 지금 할 고민은 아니지만 언젠간 하면 좋을 고민이다. 얘로 깔끔하지 못한 라인을 좀 정리해줄게요. 화면이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왜 벌써 해가 지는 거지?
얘는 브러쉬로 바르는 게 더 낫네요. 브러쉬를 써야지 요 큰 펄들이 눈에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마스카라 해줄게요. 진한 고동색으로 덮어줘야겠어요. 점점 더 어두워지네. 이 블러셔 사용해줄게요. 그래도 색이 보이죠? 보이네. 신기하네. 예쁘네. 이거 무슨 색깔이야? 모닝코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왜냐면 여리여리하니까. 쉐딩 발라줄게요. 코 쉐딩. 그리고 최근에 바르고 있는 립 조합인데 이거 3개 다 삐아거든요. 삐아에서 새로 나온 립인데 얘네들로 연출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투명한 글로즈예요. 머리는 요걸로. 작년에 후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 얇은 굵기가 있거든요? 저는 얇은 거를 더 좋아하는데 얇은 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가는 얘를 사용해줍니다. 엄청 급할 때 쓰기 좋은데 그래도 시간 여유 한 30분은 있어야 쓸 수 있는 고데기. 일단 섹션을 나눈다는 건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릴 거라는 거. 데펴지는 걸 기다리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줍시다. 와우, 이거 보세요. 광이 빠세! 오! 바세린감 확 돌아버리네. 이거 보세요. 헤어지면 안 돼! 좀만 버텨! 머리는 완성이 됐고 볼터치 이 색깔 포인트로 좀만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이 보라색 아까 발랐던 거 있죠? 얘도 조금 더 추가. 돌처럼 생긴 파란색 핀을 꽂아줄게요. 짠. 이렇게. 보일 듯 말 듯. 해가 지기 전에 얼른 클로징을 찍어야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2020년이 되고 나서 처음 찍어보는 겟레디 윗미. 항상 우리 고참들한테 제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만 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약속을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해드리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우리 고참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특히 이 뷰티 채널 고참들에게는. 근데 앞으로는 우리 고참들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거고 또 올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고참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고참들을 만나 뵙고 싶어요. 원래는 그게 용기가 잘 안 났어요. 그래서 만나 뵙고 싶지만 만나는 게 두려운 마음이 더 컸는데 이제는 나이도 30도 먹었겠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30대 고참들도 만날 수 있고 20대 후반대 고참들도 만날 수 있고 20대 초반대 고참들을 만나도 제가 안아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이러니까 고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해야겠죠. 무엇보다 제가 추진을 해야 생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인생도 올 한 해도 텐션 올려서 쭉 가봅시다. 이 텐션 유지해봅시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을 위해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